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부터 활짝 열어놨거든요. 1544-8520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응형무궁, 무한히 변화하는 세상에 이 자신 또한 마찬가지로 그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를 해라.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글인데요.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 대처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본인이 전략 수정이 되지 않으면요, 기존에 성공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못하면 망가지게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성공한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하든 못하든 이것이 그대로 앞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원인 분석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투자의 계획을 수정해야만 그것이 성공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행복한 재테크가 해결해 드립니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요, 궁금한 점 전화 주시거나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일러드릴 거예요. 오늘도 많은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 전화 받기 전에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여파가 이게 이제 경매 시장까지 넘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627 대책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는 거래량이 확 떨어졌죠. 맞아요. 이제 물론 실제의 이제 가격대는 아직까지 서서히라도 지금 오르고는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급속히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 경매 시장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보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움츠러드는 경매 시장인데 현재 서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96.5%. 요게 이제 1일부터 23일까지 언제 7월 1일 1일부터 23일까지인데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98.5%입니다. 그런데 요게 96.5%로 2%포인트가 낮아지게 됐죠. 낮아진데 그러면 서울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89.7%가 요게 87.7%로 또 낮아졌고요. 이 인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은 79%에서 어떻게 76.2%로 이제 마찬가지로 떨어졌죠. 낙찰가율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이 다 공이 똑같아. 그러면 그 이 원인이 우선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1주택자인 경우는 자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조건이 되고 두 번째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예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주택자 같은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어떻게 해요? 잘 알다시피 6억 원까지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매 시장 자체도 이제 상당 부분 위축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경매 시장의 흐름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예요.
준공업 지역 개발 규제 완화 덕분에 이쪽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준공업 바로 이제 우리가 과거 2010년대에 준공업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면서 이 준공업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한때 뜨거웠었습니다. 예, 그럴 만큼 준공업 지역에 대한 가치는 상당 부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준공업 지역 이 규제 완화가 이제 됐죠. 언제 바로 2025년 올 3월에 서울시의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 내용은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뭐가 이제 됐냐면 기존에 용적률이라고 있어요. 이 용적률이 뭐냐? 이 단위당 대지 면적에 거기에 몇 퍼센트까지 몇 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많이 지으면 좋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면은 대지가 100평이면은 100평만 지을 수 있고요. 200%면은 대지 100평에 200%면 2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00평이면 50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가치가 증대되겠습니까? 요것이 기존의 주택인 경우는 250%가 어떻게 400%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준공업 지역 내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당산동 그리고 양평동 또 물레동입니다. 이 세 곳이 영등포구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에만 있는 준공업 지역이 25%를 차지해 4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런 두산 위브, 물레동 현대 3차, 국화, 남성, 진주 이런 지역들이 실제로 재건축이 불가했었습니다.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이 되면서 재건축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 특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재개발 지역 또한 물레동 사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여기 이제 이제 관리 처분이라든가 사업 시행 인가 이런 부분들이 됐을지라도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인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더 올리는 사업성을 개선하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 준공업 지역 물레동 중심으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1분 10초 지났습니다.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 전화 주세요.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다름 아니라 제가 장이 14구역 조합원이고요. 네. 사업 시행 인가 진행 중이며 사업 좀 진행이 좀 늦어져서 제가 이것을 팔고 나가야 더 다른 곳으로 조금 갈아타야 하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네. 조합원이신데 갈아탈까? 네.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바꿔드릴 네네. 거니까 장이 14구역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장이 뉴타운 14구역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14구역 언제서부터 보유하셨어요? 저 한 8, 9년 됐어요. 오, 오래되셨네. 그러면 네네. 시세 차익을 꽤 보셨겠네요. 그 당시만 그 당시에 매수를 하셨으면은요. 네네. 이 14구역이 어떤 것이죠?
아주 그 구릉지에서 네네네. 장인 뉴타운 15개 구역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지가 가장 좋지 않은 곳이에요. 죄송하지만은. 네네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이러다 보니까 14구역에 대한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네. 바로 옆에 저기 그 월곡동 쪽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네. 고개 넘어거든요. 네네. 이런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이제 실제로 보면은 아직 10억을 못 가고 있죠. 예예예. 이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문제가 되는데 결론 이거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장인 뉴타운이 정말 서울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규모가 가장 크죠. 가장 큰 여기 15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돌고지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4구역, 6구역, 4구역 그리고 여기가 바로 자, 여기가 5구역, 1구역, 5구역, 그리고 여기가 7구역, 그리고 여기가 2구역, 3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8구역이에요.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것이 8구역인데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돌고지를 중심으로 요 8구역만 지금 남아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 끝나다. 여기 물론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여기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 12구역이 있고 여기가 13구역이에요. 그리고 9구역이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14구역 대표적인 거고 여기가 15구역이고 여기가 10구역, 11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15개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정말 그 은평 뉴타운을 빼고 나면 가장 면적이 크죠. 2만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정말 대규모의 뉴타운인데 이 14구역이 구릉지예요. 여기 있는 롯데캐슬이 이제 9억대 초중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매도를 하고 옮겨야 되느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혹시 시청자님 지금 저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 혹시 통보된 거 아시죠? 잠정 네네. 분양가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분양가 한 13억 정도는 얘기하시더라고요. 13억. 자, 네네. 그러면 문제지가 어디 있냐? 13억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 보통 11, 2억 정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네. 여기 4구역에 있는 현재 아파트의 시세가 현재 13억대에서 14억대예요. 네네. 정말 여기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지역이죠. 바로 자이 아파트인데요. 이 지역이 이 정도 가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철역 멀죠, 구릉지죠, 그리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팔 수 있으면 파셔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네네. 특히 그러면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이 15구역으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네. 13구역 내에 여기를 보면 반으로 해서 신통기획이 돼 있어요. 신통기획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쉽지 않죠. 네네. 8구역, 9구역 공공재개발이에요. 자, 12구역 같은 경우는 도심복합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 자,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으면은 바로 여기밖에는 없는데 여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 장인 뉴타운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좀 더 시내 쪽으로 바로 서울 시내 쪽으로는 뉴타운들이 있죠. 이문휴경도 저 4구역 같은 경우 이주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네네. 되니까 여기 또한 안 돼. 그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디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매도가 가능하다면은 네. 저는 이쪽 청량리역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가 아파트 값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좋거든요.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움직이는 것들이 차원이 달라요. 자, 여기가 9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기존의 10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 요번에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8구역이에요. 여기 전체가 어떻게 해요? 바로 답심리,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에요, 여기가. 네. 그리고 사업이 거의 이제 70% 정도 마무리가 돼 있고 여기 또한 신통기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별도로 이제 상담 전화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남아 있다면 여기 일부 남아 있고 여기는 조금 멀죠, 전철역에서. 전철역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좀 더 가까운 요 주변 지역들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겁니다. 네네네네. 여기 같으면은 보통 뭐 2억대에서부터 3억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네. 주변의 아파트 값 자체도 지금 L65 같은 경우는 17, 8억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미래의 가치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인 뉴타운에 그대로 계시는 것보다는 팔아서 조금 상급지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 상급지로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은 그런 지역에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별도로 네. 전화 주세요. 상담 전화를 네. 병원 방송국으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오래 갖고 계셨는데 장인뉴타운 14구역 매도하시고 인근에 또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에도 좋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